MBN 속풀이쇼 동치미 MC 박수홍이 최은경과 함께 돌연 하차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잘 나오던 그가 왜 갑자기 교체되는지에 많은 이들의 의문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방송사 측은 프로그램 개편 등이라는 모호하고 상투적인 말로 그 이유를 설명했지만 사실 그 배경에는 다른 충격적인 이유가 숨어 있었는데요. 2012년 첫 방송을 시작으로 무려 13년이나 동치미의 터줏대감으로 활약해온 박수홍은 이미 마지막 방송분의 녹화를 마쳤다고 하며 하차가 돌연 결정이 된 바람에 방송에서 끝인사도 하지 못한 채 갑작스럽게 MC가 교체되었다고 하는데 그의 갑작스런 하차에는 도대체 어떤 비하인드가 숨어 있었을까요? 이번 동치미와 비슷했던 사례가 유재석이 과거 김원희와 MBC에서 놀러와라는 프로를 8년째 진행하던 중 방송사가 갑작스럽게 프로그램을 폐지하는 바람에 마지막 인사도 하지 못하고 그동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자막으로 끝인사를 대신해 시청자들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은 바 있었고, 당시 당사자였던 유재석 역시 시청자분들께 그동안 사랑해주시고 응원해주셔서 감사드린다는 이야기는 꼭 드리고 싶었는데라며 안타까운 심정을 밝힌 바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동치미 MC들도 마지막 인사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시청자에 대한 예의를 지키지 않은 방송사와 제작진에게 부정적인 시선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더구나 방송사 입장에서 13년이나 오래도록 프로그램을 안정적으로 이끌어온 장수 MC를 새로운 인물로 교체한다는 건 시청자들에게 너무나 큰 어색함을 주기 때문에 그야말로 모험에 가까운 일인데다가 시청의 집중도를 떨어뜨리고 시청률 하락의 리스크도 가지고 있으며, 새 MC는 김용만과 이현희, 애녹이라고 하는데 김용만을 제외한 나머지 인물들은 예능 프로에서 패널이나 초대 손님 정도로만 나오던 인물들이기에 어떻게 이들이 메인 MC로 발탁이 된 것인지, 도대체 동치미가 잘하고 있던 MC 박수홍을 돌연 교체하게 된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이었을까요? 잘 알려진 대로 가족들과 연을 끊다시피 하며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박수홍은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불행한 운명이 평생 이어지고 있는데, 어릴 적부터도 부친의 사업 실패로 집안이 가난해지면서 5평도 안 되는 반지하 단칸방에서 5 식구가 살아야 했고, 집안은 천장이 주저앉고 머리 위로는 쥐가 떨어졌다고 하며 어느 날은 연탄가스까지 마시는 등 너무나 비참한 시간을 보내야 했다고 합니다. 당시 아버지가 너무나 큰 시리에 빠지면서 우울증으로 4년을 집 밖으로 나가지 않으신 채 그 어떤 수입 활동은 물론 면도도 하지 않아 수염이 덥수룩해지셨으며, 어린 수홍은 집 입이 좁아 잘 때는 늘 TV 밑에 얼굴이 들어가서 일어날 땐 항상 얼굴이 부딪혔을 정도였다는데, 초등학교 때 엄마가 동네에서 미용실을 해서 아침에는 항상 가게 셔터를 올려드리고 등교를 했고, 학교가 끝나면 어머니 가게에 와서 앉아있다가 밤 8시가 되면 가게 문을 닫고 셔터를 내려드리는 게 매일 반복하는 일상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어머니는 지금의 수홍보다도 어린 40대 중반이셨고, 당시 살던 곳이 달동네라서 집으로 가는 길이 참으로 가파른 언덕이었다 보니 숨을 헐떡거리면서 힘들어하셨기에 어머니를 위해 어린 수홍은 뒤에서 어머니를 밀어드렸다는데, 그때마다 엄마의 몸에서는 파마약 냄새가 진동을 했던 바람에 하나님께 우리 엄마 고생하는 것 좀 멈출 수 있게 나 좀 성공하게 해주세요. 우리 엄마 호강 좀 시켜주게 제발 소원입니다 하고 빌었다고 합니다. 훗날 20살이 된 박수홍은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궁리를 하다가 박철 헤어커커라는 샵이 처음으로 생겼을 때 어머니가 미용실을 하기도 했으니 미용일을 배우면 돈을 빨리 벌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에 서울 이대 근처에 있던 태평양 미용실이란 곳을 찾아가게 되는데요. 그 미용실은 이대에 본점이 있고 신촌역 근처에 지점이 있었는데, 박수홍은 헤어 기술을 배우려고 간 것이었지만 거기서는 박수홍을 지점으로 보내 고객관리 카드를 컴퓨터에 입력하는 일을 시켰고, 지점의 부원장이 당시 30대 중반 정도의 여성으로 어디 대회에 나가서 상도 받고 하시던 분이었는데, 어린 수홍을 너무나 예뻐했던 나머지 수시로 머리를 쓰다듬고 하는 바람에 당시 수홍은 나도 다 큰 청년인데 왜 나를 애로 생각하나 이러면서 기분이 상했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시간이 지나면서 부원장이 박수홍을 예뻐하는 강도가 점점 세지더니 바닥에 떨어진 머리카락을 쓸고 있는 수홍에게 우리 막내 이러면서 엉덩이를 툭 치는데, 너무나 수치스러웠음에도 일단 참았지만 그게 점점 시간이 흐르더니 어느덧 엉덩이를 움켜잡는 수준으로 발전하는 바람에 너무 화가 나서 미용실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수홍은 신문에 모델 모집 공고가 난 것을 보고 이거라면 빨리 성공하겠다 라는 생각에 찾아가게 되는데, 입구에 들어서자 여직원이 그를 보더니 너무 깜짝 놀라면서 김대리라는 사람을 급히 불렀고, 그러자 김대리가 나오더니 박수홍을 제대로 보지도 않았는데도
이게 무슨 일이야 이러며 놀라더니 또 상무님을 불렀으며 그래서 상무라는 사람이 또 나오더니 역시 너무 놀라면서 박수홍을 벽으로 갖다 대고 손을 다리 사이에도 넣어보고 허리에도 넣어보더니 틈이 없고 몸이 너무 예쁘다면서 당장 파리 패션쇼로 보내야 된다고 환호를 질렀다고 합니다. 그러고 난 뒤 모델 입회비로 80만 원을 내라는 말에 박수홍은 순순히 입회비를 냈지만 알고 보니 그 사람들은 사기꾼들이었고 그렇게 인생 첫 사기를 당하게 되는데요. 그 일이 있은 후에도 박수홍은 어떻게든 성공해보겠다고 이런저런 시험에도 응시해보는 등 갖은 애를 썼지만 보는 시험마다 족족 떨어졌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게다가 자신을 위해서도 아니고 사랑하는 어머니를 호강시켜드리려고 그렇게 처절하게 도전을 했건만 다 떨어지는 바람에 시리에 빠져있던 중 KBS 개그맨 시험에 또다시 응시를 하게 됩니다. 1차 시험을 보러 시험장에 도착하니까 참가자 수가 1000명이 넘었을 정도로 너무 많았다 보니 심사위원들은 참가자들을 한 명 한 명 제대로 다 보지도 않고 30초 만에 다음 이러면서 탈락을 시켰고 그래서 박수홍도 나는 무대 경험도 없는데 어떡하지? 이런 걱정스런 마음으로 1차 시험에 응하게 되는데 당시 심사위원 중에는 박수홍이 즐겨 듣던 라디오 별이 빛나는 밤에의 유성찬이라는 작가도 있었습니다. 박수홍이 무대에 오르고 30초가 지나자 아니나 다를까 역시 다음 소리가 나는데 순간 그는 이대로 나가면 끝이라는 생각에 일면식이었던 유성찬 작가에게 속닥거리는 목소리로 성찬이 형, 나 형차에 가 있을게요 라며 마치 아는 사이인 듯 퇴장을 해 유성찬 작가를 당황시켰고 옆에서 다른 심사위원들이 누구야 쟤 아는 애야 라고 묻자 유성찬 작가도 나도 몰라 저 미친놈 뭐야 이랬다는데 그렇다면 박수홍은 1차 시험을 통과를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그는 그 한마디 모르는 사람을 아는 채 했다는 것 때문에 1차를 통과를 하게 되는데 그러고 나서 2차 시험 때 또 30초 만에 다음 소리가 나오자 박수홍은 퇴장하면서 또다시 유성찬 작가를 쳐다봤고 그러자 유 작가는 저 자식이 이런 표정으로 박수홍을 쳐다봤으며 그때 수홍은 마치 서로 사전에 이야기가 된 것 마냥 오케이 알겠어 이런 제스처로 퇴장하는 바람에 또 유 작가를 당황시키더니 그 덕분에 2차 시험마저 통과를 하게 됩니다. 박수홍은 3차 시험 때도 똑같이 퇴장을 하면서 유 작가한테 속닥속닥 뭔가 말을 하는 신용을 하며 나갔더니 또 통과가 됐고 결국 최종 4차 시험이 KBS 공개홀에서 대학 개그제라는 이름으로 전국에 방영이 되는데 여기서 붙으면 나는 개그맨이 되는 거야 라는 생각에 박수홍은 큰 기대에 부풀게 됩니다. 당시 참가자로는 유재석, 김국진, 김용만, 남희석 등 쟁쟁한 인물들이 있었고 이영자와 조혜련 등은 이미 예선에서 떨어졌을 정도로 최종 4차까지 갔다는 게 기적과도 같았는데 타 참가자들이 바보 분장을 하고 푼바 분장을 할 때 박수홍은 비록 사기를 맞기는 했지만 어쨌든 잠시나마 모델 출신이었으니 정장을 입고 폼을 잡으며 점잖은 개그를 준비하게 됩니다. 당시 무대 한쪽 구석 바닥에는 홈이 파여져 있어서 밟으면 빠지기 때문에 들어가지 마시오라고 주의 문구가 써 있었지만 박수홍은 바닥을 살피지 않고 모델처럼 앞만 보고 등장을 하다가 그만 그 홈 속으로 빠지는 바람에 넘어지면서 다리가 머리 위로 올라가게 되었고 그 바람에 방청객들은 박수홍을 깔깔 비웃으며 그야말로 박장대소 난리가 나게 되는데요. 멋있게 등장하려 했건만 겨우 일어나 보니 다리에서는 피가 철철 나고 있었고 그 멋진 모델 워킹을 자부했건만 박수홍은 한쪽 다리를 잡고 뒤뚱뒤뚱 등장할 수밖에 없었는데 순간 그는 자존심이 엄청나게 무너지면서 한번 잘 돼보겠다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나는 운도 없는지 하나님께 화가 날 지경이었고 내가 뭘 잘못했길래 부모님 호강시켜드리겠다고 엄마 가난해서 벗어나게 해드리겠다고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럴 거면 처음부터 떨어뜨리던지 왜 3차까지 붙여놓고 내가 무슨 그렇게 큰 죄를 졌다고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이게 무슨 개망신이냐 하나님 제발 나 좀 살려주세요 제발 저 좀 붙여주세요 라고 절규를 했지만 사실 그때 마음은 너무나 처참하게 무너졌다고 합니다. 그러던 그때 박수홍에게 그야말로 기적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당시 심사위원이었던 잔이윤이 여러 참가자들의 그저 그런 개그를 보면서 지쳐있던 중 박수홍이 넘어지는 걸 보고서 깜짝 놀라더니 심사평으로 대한민국에서 몸개그를 저렇게 리얼하게 자연스럽게 하는 사람이 있나 이러면서 극찬을 했고 모두가 박수홍이 일부러 넘어졌다고 생각했으며 사람들이 비웃었다고 생각한 것이 반대로 심사위원들의 점수에 가산점이 되면서 박수홍은 결국 개그맨 시험에 기적처럼 최종 합격을 하게 됩니다. 결국 그는 그 뒤로 다양한 프로에서 활약하며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예능 MC로 발돋움해 가족들을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었고
자선활동에도 앞장서며 의정부에 있는 한 보육원에 20년이 넘게 꾸준히 찾아가서 봉사를 하는 등 착하고 선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요. 또한 지금은 최고의 예능인이 된 동기 유재석이 데뷔 후 10년간 무명이었을 때 사석에서는 그렇게 최고로 웃기는 재석이가 방송만 나가면 울렁증 때문에 너무 떠는 바람에 결국 방송을 그만두고 다른 일을 찾겠다고까지 하자 박수홍은 네가 우리 동기들 중에 최고 재미있고 제일 능력자라면서 내 고교 선배가 SBS PD인데 너 이야기 해놨으니까 같이 가서 하자면서 용기를 주었고 결국 유재석은 훗날 최고의 예능인으로 성공하게 됩니다. 이후 그토록 꾸준하게 선한 마음으로 앞만 보고 달려오던 박수홍에게는 어느 날 갑자기 친형과 관계된 불미스러운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고 인생 최대의 고통스러운 상황을 맞이하게 되자 더는 못 버티겠다고 생각한 끝에 결국 높은 곳에 올라가 극단적 선택을 고민하게 되는데요. 그 순간 지금의 아내가 슬리퍼 바람으로 헐레벌떡 그를 찾아와 오빠가 죽으면 나도 수면제를 먹겠다 라면서 극구말려 다행히 비극적인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박수홍은 결혼하기까지 처가의 반대도 심해서 세상이 전부 그를 왜곡된 시선으로 보던 시절 장인어른이 함께 술을 마시면서 정말 내 귀한 딸 주고 싶지 않다. 당신은 큰 도적 임꺽정 같은 사람이라면서 그러나 수홍을 응원하는 댓글을 다 보셨다며 잘 살아온 것 같고 내 딸은 당신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시면서 자신의 아내도 사람 어려울 때 버리는 거 아니라고 말했다며 잘 살아보자 네 편이다라면서 안아주시는데 그때 감동을 받은 수홍은 얼마나 울었는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눈물이 계속 쏟아졌다고 합니다. 또한 당시 MBC 실화 탐사대에서 박수홍 사건을 다뤘을 때 과거 도움을 받은 유재석과 의정부 보육원의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 박수홍에 대해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증언을 해주는 등 과거 했던 선행이 엄청난 보답으로 되돌아오기도 했으며 이후 그는 아내와 결혼해 지금은 예쁜 아이를 낳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까지 이러한 그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는 자신보다는 항상 주변 사람들을 챙기는 선한 마음으로 살아왔고 목표가 생기면 순수하게 오직 그 길만을 향해 열심히 그리고 묵묵하게 걸어가는 성향이라는 걸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그는 동치미 역시도 2012년부터 13년이나 그 어떤 우여곡절이 있었어도 꿋꿋이 자리를 지켰고 동료 최은경과는 MBC 해피타임을 2005년부터 역시 10년이나 함께 진행하기도 했으며 의정부 보육원도 20년 이상 꾸준히 봉사를 하는 등 그는 한번 인연을 맺으면 끝까지 가는 의리를 중시하는 성향이라는 걸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프로그램에 헌신했건만 MBN은 동치미에서 돌연 그의 하차를 결정했고 최근 MBN은 대대적인 개편을 단행하고 있는데 개국 30주년을 맞아 메인 저녁 뉴스에서 역시 10년이나 자리를 지킨 김주하 앵커를 하차시키고 새로운 앵커들이 투입이 되며 주말 뉴스센터와 굿모닝 MBN 등 주요 프로그램의 진행자 역시 모두 교체를 하면서 동시에 동치미의 MC도 교체하게 된 것인데 동치미가 장수 프로이고 MBN 예능의 상징적인 프로라서 폐지까지는 되지 않았지만 사실 시청률은 그간 1%대에서 2%대를 오갈 정도로 장기간 침체되어 있었기에 방송사 측은 새로운 MC로 물갈이를 하면 시청률과 화제성을 반등시킬 수 있을지 일종의 테스트를 해보고자 개편을 단행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동치미는 그동안 선우 은숙과 유영 제사건 그리고 게스트들의 과격한 토크 등으로 대중들이 프로그램에 대해 느끼는 이미지가 깨끗하지 못했던 것도 사실이기에 MC 교체를 통해 그간 쌓인 부정적인 이미지를 새로이 깨끗하게 만들어 보고자 하는 의도도 담겨 있는데요. 그러나 아까 언급한 대로 새 MC진의 전문성에 의문부호가 붙는 데다가 장수 프로의 MC를 익숙하지 않은 인물들로 교체할 경우 오랜 시청자들의 반발로 인해 시청률 하락의 리스크도 떠안아야 하기에 잘하고 있던 박수홍을 갑자기 하차시키는 게 MBN의 자충수가 되지는 않을런지 시청자들은 늘 보던 프로에서 늘 나오던 사람이 나오는 편안함을 원하는데 더구나 MBN은 과거 불타는 장미단 AMC 박현빈과 신유 이석훈도 똑같이 끝인사도 못했건만 갑자기 하차를 시켜 시청자들의 비난을 받았던 전력이 있었기에 박수홍에게도 끝인사를 할 기회를 주지 않고 갑자기 하차를 시킨다는 게 참으로 석연치 않은 씁쓸한 뒷맛을 남기고 있습니다. 모쪼록 방송사라는 거대 집단의 갑질을 당한 셈이 되었지만 그동안 시청자들에게 최선을 다해 즐거움을 선사해온 박수홍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그가 다른 프로에서도 즐겁고 행복한 방송을 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